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거래일 재테크 알아야 본다 홍유경입니다.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국내 선물 투자까지는 해보신 분들이 있지만 해외 선물을 투자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즘처럼 변동성과 레버리지 효과가 부각되면서 해외 선물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또 업계 분석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시장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정말 지극히 기초 다지기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키워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전화 상담 서울 전화 026676-0230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도움 드립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천 트레이딩 김효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천 트레이딩 김효석 대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 투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첫 강의 때 드렸던 강의 내용들 잠깐 기억하시나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해외 선물 투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첫 투자, 초기 투자금이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소액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때 딱 필요한 거 세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죠? 소액 부동산 투자, 그다음 주식 투자, 그리고 세 번째 소자본 창업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피스텔 투자하려고 해도 최소한 1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를 해서 5천만 원 미만의 투자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들 계신 게 주식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 19.5%, 약 5분 중에 한 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과연 그 성과는 어떨까요?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창업하는 거. 지난주 치킨집 사장님의 눈물 기억하시나요? 평균 창업 자본 4천만 원을 들여서 월 수익 100만 원 이상 본인의 인건비도 가져가기 어려운 레드오션입니다. 힘든 시장인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해외 선물 투자는 약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적정 금액 2천만 원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는 약 2천만 원의 적정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 강의 때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큰 돈 필요 없다. 적정 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소액 재테크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해외 선물 투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의 가장 큰 특징과 그 특징 안에 녹아있는 실전 팁. 네. 매매를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될 실전 팁을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작함에 있어서 자, 해외 선물 계좌 이제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해외 선물의 특징과 계좌 개설 방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해외 선물 투자의 특징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 주중 23시간 매매 가능, 시장의 투명성과 높은 변동성,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과 유한 손실 투자. 또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해외 선물 투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니라요. 투자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 떨어지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자의 특징 5가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상품의 다양성. 뻔한 얘기 아닙니다. 뻔한 얘기 아니라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상품의 다양성은 기초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요? 6가지요. 먼저 대표적으로 에너지, 통화, 금속, 지수, 농산물, 축산물이 있습니다. 자, 어렵죠? 벌써?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 종류죠.
그다음에 가솔린, 난방유, 뭐 히팅 오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각각의 종류의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초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통화는 이제 각국의 화폐지요. 화폐 관련해서는 유로 달러, 엔 달러, 호주 달러, 파운드화 달러 등 매우 많은 기초 자산, 통화를 기본으로 한 해외 선물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속, 또 익숙한 거, 골드, 구리, 은, 백금, 팔라듐 등 있고요. 또 지수 선물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해외 선물 역시 당연히 있죠. S&P, 미국 다우지수 안에 있는 500대 기업의 대표적인 지수를 가지고 선물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상품이고요. 나스닥, 요즘 또 많이 하십니다. 홍콩 항생 관련해서 있고요. 농산물하고 축산물, 해외 선물 시장의 첫 번째 원래 거래됐던 품목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이제 상품 선물인데요. 에너지와 농산물, 축산물은 대표적인 상품 선물입니다. 즉 실제로 실존하는 현물이 존재하는 상품 선물이죠. 농산물 뭐 편해요. 주방에 가셔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어머니들. 옥수수, 대두, 밀, 귀리, 커피도 있네요. 매일 마시는 커피까지 해외 선물에서는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 있고요. 돼지 있습니다. 총 해외 선물 상품 구성은요. 우리나라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52개에 그쳐 있다가 최근에 70개. 제가 어제 강의 준비하면서 자, 과연 해외 선물 종목 지금 숫자로 하나하나 세면 몇 개까지 있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HT에서 확인하니까 어제까지 102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실전 팁은요. 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아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 또는 두 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해외 선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각 기초 자산에 근거를 둔 이 해외 종목의 상품들은요. 이 시장에 대한 이슈, 즉 에너지와 관련됐다면 에너지의 이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오일 재고 지표라든지 중동의 정치적인 이슈, 그 외에 수요 공급 관련된 시장 뉴스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만 이 한 종목을 제대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 부리면서 나는 이 모든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세우겠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핵심적인 기초 상품을 잡고 해외 선물 종목은 몇 개? 한 개 또는 두 개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별표 3개요. 크루드 오일에만 시작하실 때는 집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크루드 오일, 대표적인 산업재예요. 대표적인 산업재고요.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경기가 호황일 때는 건설, 유통, 그 외에 상품 제조에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게 크루드 오일입니다. 또 자동차 기름 역시 포함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의 상품 선물이기 때문에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 실전 팁, 크루드 오일 하나에만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요, 실제로 2015년 올해죠. 올해 해외 선물 투자,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개인 매매를 하신 종목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변동성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 제가 아까 어제 몇 개, 세보니까 몇 개 있다 그랬죠? 102개의 종목들 가운데 각 종목마다 각각의 움직임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다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어떨까요? 주식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알고 계시죠?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은 변동성 자체가 좁고 시장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산업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종목으로서 개인 투자자가 처음 접근할 때 시장 이슈 확인하기 좋고요. 두 번째, 거래량과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 한 종목만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골치 아픈 거 싹 없어지셨죠. 네. 그리고요. 크루드 오일을 시작하신 분들, 난 하나로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요. 각 카테고리에서요. 통화에서는 유로 달러,
그리고 금속에서는 골드, 지수에서는 S&P 500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차후에 확장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해외 선물 이 각각의 투자 종목들은요. 서로 간의 연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계성 무엇일까요? 네. 어느 한 종목의 움직임, 어느 한 종목의 등락이 다른 종목의 등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걔가 가급적이면 제가 전문 용어 안 쓰려고 하는데 커플링, 디커플링이라고 있습니다. 주식하신 분들 뭐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커플링, 서로 다른 두 개의 종목이 같이 상승, 같이 하락하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커플링이고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서로 상관관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각 종목마다 그런 연계성에 따라 움직임이 있어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S&P 500의 분기별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다. S&P 당연히 떨어지겠죠. 주가지수 떨어지겠죠. 미국 주가지수. 부진한 실적 발표로 S&P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될까요? 크루드 오일 매매할 때 그때 캐치하기 좋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에 전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 내실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산업재로서 모든 산업들이 호황일 때는 오일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건설할 때도 오일 쓰이죠. 그다음에 유통에도 자동차 배송, 물건 만들 때도 화학 제품, 플라스틱 만들 때도 원유가 쓰입니다. 또 경기가 호황일 때는 바캉스 시즌에 여러분도 차를 끌고 어디 여행을 가시듯이 원유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즉 S&P 500 분기별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떨어졌다. 내가 크루드 오일 매매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크루드 오일 그럼 매매할 때 전체적인 하락 기조에 커플링을 전망하고 매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올해 7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떨어질 때 크루드 오일 캐치하고 하락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제 이 연계성이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하게 이 두 종목 간의 연계성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요. 일전에 제가 지금 투자자문사 대표를 하기 전에 종합상사에서 현물 트레이딩을 할 때 제가 거래를 했던 게 소하고 돼지였습니다. 소하고 돼지를 이전에 GS 글로벌 종합상사에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현물 트레이딩과 선물 해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하고 돼지, 현물하고 선물 거래를 하면서 참고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옥수수하고 밀, 대두 이 현물과 선물 지표들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소, 돼지의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는 거는 소돼지가 먹는 이 곡물들입니다. 따라서 이 곡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럴 경우에는 향후 연계성에 따라서 커플링 관계를 보이겠죠. 소, 돼지의 현물가와 선물가도 오를 것이다. 이래서 제가 기존에 이 현물 트레이딩을 축산물을 하면서 농산물을 봤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농산물 위에는 뭘 봐야 된다? 글로벌 날씨 정보를 봐야 됩니다. 날씨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농산물, 작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돼지를 현물 트레이딩 하는데 선물 해칭과 동시에 농산물과 동시에 남미 지역의 날씨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연계성이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상품의 다양성에서 초점 뭐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 골치 아프게 다 알고 가실 필요 없다. 크루드 오일부터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그 이유 거래량 많고 변동성 좋고 그다음 확실한 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데 좋다.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외 선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바로 실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제가 지금 투자자문사 대표 전에 회사원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고정된 월급에 그 아쉬움에 재테크를 했었죠. 주변 동료들,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과장님, 하물며 제 아래에 앉아있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조차 아쉬워서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5명 중에 1명 지나가는 사람 딱 집으면은 웬만하면 주식 다 하고 있어요. 주식을 했는데요. 주식하는 사람들 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죠? 9시부터 3시까지죠. 그럼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네, 업무하는 시간이에요. 내 본업에 충실한 시간이고요. 재테크는 엄밀히 말하면 부업입니다.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게 재테크인데 본 말이 전도가 돼서 주객 전도가 돼서 회사에서 업무할 시간에 이러고 핸드폰만 봐요. 이러고 차트 보고 있어요. 그냥 담배 피고 오고. 예. 근데 바로 그때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주중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23시간. 와, 실질적인 24시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본업을 두고 재테크 수단으로서 해외 선물 투자를 할 경우에는 굳이 내 본업 시간에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필요가 없다. 본업 마치고 저녁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해외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딱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래서 2시간.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중 23시간 중에 장이 열리는 시간은 아침 7시예요.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 7시에 장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장이 열리고 아시아장이 이제 개장을 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유럽장 개장이요. 지금 썸머타임이 이번 주로 유럽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5시에 오후 5시에 유럽장이 짜잔 개장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 5시는 유럽 시간 아침 9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기 쉽죠? 그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이 시간대인데 움직임이 적어요. 해외 선물 시장에는요. 움직임이 거의 미증시 개장 시간에 집중이 됩니다. 그 집중률이 75%인데요. 일단은 유럽장 개장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유럽장 개장했습니다. 유럽장 개장하고 약 2시간 정도 한국 시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차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와요. 왜냐? 그래도 유럽 증시 개장하면요. 유럽 증시 거래량은 전체 데일리 거래량 중에 약 20% 정도는 들어옵니다. 예. 1차적으로 이 시간에. 근데 회사원분들은 이 시간에 좀 하기 힘들어요. 굳이 이 시간에 잡을 필요 없어요.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유럽 증시의 개장과 동시에 움직임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고요. 그 외에 나는 회사 본업이 있다. 이 시간에 손님 많다. 자영업 하는데 그러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장 개장 후에 저녁 9시까지요. 미 증시 개장 전에 저녁 시간이에요. 이 저녁은 실질적으로 저녁 시간도 되고요. 저녁 식사를 하시는 저녁 시간도 됩니다. 움직임이 유럽 증시 개장 이후에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식사들 하세요. 장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래량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 그렇다면 미 증시는 몇 시에 개장할까요? 한국 시간 지금 10시 30분에 개장을 해요. 썸머타임 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썸머타임이 종료가 되기에 11시 30분에 개장을 해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거래량들 들어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이요. 딱 이 시간에, 이 시간대 회사 마치시고 자영업 마치시고 그때 집에서 컴퓨터 키셔가지고 그 시간에 딱 1시간에서 2시간만 집중하시면 돼요.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가장 움직임 나오는 시간에 매매를 집중하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한테. 해외 선물 23시간 움직이는데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이에요.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매매 시간은 뭐다? 저녁 9시부터는 컴퓨터 키시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적어도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 전에 끝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안에 움직임 집중한 시간에만 할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새벽 1시부터 이제 새벽 6시 15분은 장 마감 시간이에요. 딱 45분 쉬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23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 시간에는 이제 미 증시 개장 후에 계속 움직임 나오는 시간인데 주무세요. 과감하게 철저하게 주무십시오. 네. 자, 시장의 투명성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시장 투명성은요.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 시장 규모 3,500조 원. 뭐 이런 거는 와닿지 않아요. 예,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이 숫자로 인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시장이 국내 증시 시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특정 기관이 장난을 칠 수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예, 세력이 힘을 보여줄 수 없는 투명한 시장이 해외 선물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없고, 그렇다면 왜곡이 없는 움직임에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또 세 번째 특징에서 실전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경제 지표입니다.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 챙기셔야 될 경제 지표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따라서 시장이 투명하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없고, 그래서 실전 팁 경제 지표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크루드 오일에 집중, 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그 한 종목에서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경제 지표만 챙기고 일 끝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두 시간 사이만 집중하면 되겠죠. 쉽죠? 높은 변동성. 이거 설명드리기가 참 시간이 부족한데 드릴 말씀이 많아요. 변동성이 알고 계시다시피 해외 선물은 굉장히 큽니다.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루에만 거래되는 양이 35만이에요. 와닿지 않으시죠?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는데요. 해외 선물은요. 한 계약, 두 계약, 계약수로 카운팅이 됩니다. 이 계약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약과 관련된 정확한 얘기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한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35만 개의 계약이 거래된다. 한 계약이 얼마다? 약 5,060달러. 우리나라 돈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 35만 주. 하루 거래량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그 큰 거래량 속에 평균 변동성이 3.5에서 4포인트인데요. 0.01포인트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 역시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상품 명세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한 틱당 0.01포인트가 10불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10달러죠. 10달러. 그렇다면 하루에 3.5에서 4포인트면요. 4,000달러. 한 계약으로 약 3,500에서 4,000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감이 안 잡히시죠? 아까 말씀드린 한 계약 6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모든 움직임을 다 먹는다. 다 수익을 낸다. 이상적인 얘기지만 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4,000달러까지. 이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시장이다. 변동성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다. 초기 투자금 2천만 원 이상이 적정하고, 그리고 유한 손실 투자는 유지 증거금 개념인데, 이거는 계약,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수 관련해 가지고 유지 증거금을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릴 거예요. 오늘 집중해야 될 거는 초기 투자금 2천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고, 저 김혜석 대표가 직접 이번 주 월요일 10월 26일 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 방송을 위해서 해외 선물 계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똑같이 방송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2천만 원을 넣고 투자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2천만 원으로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해외 선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하루 약 50에서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이죠. 목요일까지 4일간 실질적으로 월요일 계좌 오픈한 걸로 매매를 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그래서 수익 난 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권사 HTS예요. 증권사 HTS고요. 보시면은 지금 네. 청산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2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 2천만 원으로 시작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매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개설했고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딱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천만 원을 넣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딱 하나. 오일만, 크루드 오일만 매매를 했습니다. 크루드 오일만 4일간 매매를 했고요. 순손익 나오죠? 순손익이 2,568달러. 그러니까 약 한 2,500달러라고 달러입니다. 달러로 거래가 되죠. 2,500달러면은 약 한 1,100원으로 계산하면 한 270만 원 정도, 270만 원 이상의 이번 주 수익을 냈고요. 그렇다면은 2천만 원 투자로 일주일 투자 15% 수익률, 15% 이상의 수익률을 실제로 냈습니다. 이걸 계좌를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췄을 때 데이 트레이딩 하루 기대 수익률 얼마 가져가야 되느냐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2천만 원 투자해서 하루 뭐 10만 원을 목표로 해야 되나요? 500만 원을 목표로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데이 트레이딩 2천만 원 기준 적정할 기대 수익은 정확하게 2천만 원 기준에 적정한 기대 수익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보여드렸고요. 하나 뭐 또 재미난 거 뭐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해외 선물 호가창입니다. 해외 선물 호가창이고요. 크루드 오일인데 관련돼서 지금 복잡해 보이시죠? 관련된 이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요것도 볼까요? 좋네요. 프로그램이. 아, 예. 딱 보이시죠? 예탁금 총액이 1,999만 8,500원, 은행 수수료 1,500원 빼고 정확하게 2천만 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금이 이렇게 나왔네요. 참고들 하시면 됩니다. 네. 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훨씬 낫죠? 네. 해외 선물. 네. 해외 선물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특징이랑 2천만 원으로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파악을 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계좌 트는 법 짧게 알려드릴게요. 해외 선물 계좌 트는 법은요. 먼저 은행에 가십시오.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나 선물사를 가세요. 은행이나 선물사를 가셔서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은행 가세요. 은행 가셔서 해외 선물 파생 상품 계좌, 거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사무실 앞에 있는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국민은행에 갔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해외 파생 상품 계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예. 오늘 창구 직원한테 직접 얻어왔어요. 이거 딱 요거 한 장만 작성하시면 돼요. 계좌 개설 대행 신청서, 신청 계좌 해외 파생 상품. 신청 클릭만 한번 체크만 하시면요. 계좌 개설 끝났습니다. 계좌 개설 끝났고요. 집에 오세요. 집에 오셔서 증권사 웹사이트 들어가세요. 이제 뭐 교보가 됐든 삼성선물이 됐든 뭐 KB 투자증권이 됐든 개설한 그 증권사 웹사이트 가서 아이디 등록하시고 가입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매매하시기 위해서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투자자 정보 확인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개설했을 경우 연계 계좌 약간 확인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소요되는 시간 5분입니다.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동의. 물론 읽어보시고요.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거 체크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증권사 HTS 프로그램 방금 직전에 보여드렸던 있죠. 프로그램만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뭐다? 해외 선물 투자의 첫걸음 계좌 개설 끝났습니다. 쉽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의 수익을 내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냈는지도 보여드렸고요.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하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지런한 분들은 계좌 개설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제 계좌 개설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호가창의 사용 방법과 실전 매매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깊게 실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보여드렸던
방송 시작과 함께 계좌 개설했던 그 제 계좌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힘찬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 투자 저 김효석 대표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월천 트레이딩 김효석 대표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손쉽게 이제 해외 선물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매우 바쁘게 보내셨는데요. 2천만 원 투자해서 일단 15%의 수익률을 통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동안 많이 억울해했던 개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특히 새벽 밤잠 설치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적정 수익률을 유지하는 거 그러한 견제의 방법도 좀 필요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테크 알아야 번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재테크의 시장을 보여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부동산, 수요일과 목요일은 보험, 그리고 금요일 앞으로 해보지 않은, 도전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또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처 해외 선물 투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석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매매 전략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죠.